대한민국 정치,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구태 정치, 낡은 정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를 장차 이끌어갈 세대는 우리 청년 세대들입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영 복구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청년을 대표하여 저희 IFS 청년 기자 3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동민, 김선우, 이경환의 신선한 어셈블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2030 세대 투표율 5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대표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또 혈기와 패기, 거기에 분석을 더하여 정치권의 일침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신선한 어셈블리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해마다 각 정당 정치인들의 발언, 그다음 법안, 의정 활동들을 다뤄보고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못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원유철, 그는 누구인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프로필 소개해 주시죠. 이름 원유철,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이 55세, 지역구는 평택시 갑입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화학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잘 근무하다가 1991년에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그때 당시에 최연소였던 만 28세의 경기 도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평택시 국회의원이었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선배님들이 많아서 공천은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등 굉장히 패기 어린 신예 정치인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1996년에는 신한국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했었는데 이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아주 살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이 아닌가.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전쟁과 같은 수도권 선거에서 15, 16, 18, 19 그리고 이번에 20대 총선까지 퐁당퐁당 5선 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책 유의장 원내대표, 즉 주요 당직들을 거치고 명실상부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 원유철의 말. 자, 지난 2월 15일이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자, 또 얼마 전이죠. 3월 27일에는 아이논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앞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다가 면전에서 반박을 당했습니다. 자, 원유철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핵무장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핵무장론 발언에 대해서 아주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핵우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핵을 때려 맞으면 미국이 보복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포동의 사거리가 미국 LA까지 닿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맞았을 때 과연 미국이 보복 타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 개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핵우산이라는 거는 찢어진 우산이고 또 국민적 여론도 감안했을 때 핵무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물론 핵우산도 좋고 안보도 좋고 다 좋은데 원유철 의원의 핵무장 발언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 국내 국제 정치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국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뭡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입니다. 아니, 원유철 의원은 이른바 얼마 전까지 신박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둘째로 얼마 전에 원유철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핵무장론을 꺼냈다가 미 아이온 특보에게 아주 면전에서 호되게 반박을 당했는데 이게 반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드 배치에 합동훈련에 지금 대북 제재까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협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을 가져버린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상황에서는 국제사회 관계, 국제사회의 신뢰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보총 강화하자고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하고 핵을 가져버린다? 이런 국제사회의 완전 신뢰를 잃어버릴 거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수출 절벽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처음에 핵무장론이 나왔을 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이제 반대가 심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핵을 만든 그렇죠. 이후에는 예. 미국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용인해주고 또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아, 사회장관. 우파예요? 아니 저는 이제 우파 좌파라기보다는 일단 청년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자리니까요. 청년 비례대표 받으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예 시끄럽고요. 말을 네. 또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우리가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좀 합시다. 대본대로 해요. 대본대로. 네, 알겠어요. 자,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예. 어떤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죠.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핵 그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발적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가입했다가 나갔어요. 조약에서. 그리고 계속 NPT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요건 10조에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요건 1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 비상사태나 위협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탈퇴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위협 상황에서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거를 탈퇴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주적 안보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말말말로 넘어갈 텐데요. 자, 다음 말말말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무소속 의원 복당 관련 논란 말바꾸기입니다. 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새누리당 복당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 모든 개혁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도대체? 아니 저는 원유철 의원이 도대체 당내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개파가 없다라는 부분이 원유철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또 그것이 당내 화합의 아이콘으로 또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친박이든 비박이든 원유철이 원내대표가 된다 했을 때 크게 반발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유철 본인한테 있어서는 그게 좀 나름 합리적인 스탠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합리적이라는 건요. 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합리적이라는 건 기회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렇죠. 솔직히 한번 봅시다. 새누리당 원유철이 원내대표일 때 왜 복당을 금지했었어요? 사실상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총선 결과 놓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원내 일당 자리를 더민주에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서열위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에다 내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가 복당을 허용한 게 예.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의원들 다 불러들여도 차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이 부분에 상황에서. 대해서는 두 분이 지금 의견이 같으신 건가요, 지금? 입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잘못했다라는 측면이 강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예. 비슷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원유철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법 활동, 저희가 정신보건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이 주치자를 발견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입원, 전문 치료를 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주치자의 소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치안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개인적 또 사회적 폐해 및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취지에서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주치자를 정신병자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 안 되는 법안,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안인 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술 좀 많이 마셨다고 좀 고성방가 좀 한다고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그 링거바늘 딱 꼽아가지고 사람을 병원에다 묶어놓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도 사회의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물론 뭐 공공의 안전을 생각하면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법안으로 발의할 부분이 아닌 게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요. 대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 판정자나 또는 전과자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권력이 판단하기에 자의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막 심하게 해치고 있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병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또. 아니 생각을 해봐. 되지. 생각을 해봐. 당신이 하루는 이제 동기들이랑 술 한잔 거나하게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제 말도 걸고 하는데 경찰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친 주치자로 판명되어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꽁꽁 묶여있어. 링거바늘 꼽혀있고. 그러고 나서 당신 집에는 이렇게 문자가 가는 거야. 띠링 딱 문자 오는 거야. 귀하의 남편께서는 정신보건법 몇 조에 의거 주치자로 판정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법이냐고. 아니 이게. 법안 내용이 실제로 그런가요? 아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술 먹고 집에 가다가 깨고 나니까 정신병원인 건가요? 이 법안 내용. 그렇다니까.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 이거 하면 안 되지. 그죠? 가뜩이나 술도 많이 잡수는데 지금 그럼 이런 법안이면 안 되죠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 자 그럼 이 두 분 다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인 건가요 지금? 아니 난 찬성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무리한 법안 탑10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아가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솔직히 전 그 검토 의견 읽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참으로 답답해한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물론 의도는 좋은데 보좌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법안을 발의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요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안 됐죠? 안 되는 지금 현재 국회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이번에 5월 말에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폐기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의해놓고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아니라고 지금 빠꾸 먹은 상태고 아닌 거죠 이제 폐기되는 거죠. 이제. 네,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은요. 원유철 의원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안을 살펴보면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 투표제와 그다음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재외국민 협력위원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편 투표 접수와 그걸로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요거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재외국민한테 투표권 자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잠깐만 그럼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제가 재외국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외국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국외에서 영주권자 신분을 획득한 경우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합니다. 즉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 다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표권을 줘서 되겠느냐. 이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도 안 내거든요. 병역의 의무도 다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미국 영주권자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줘서 되겠느냐? 지금 마치 재외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기문도 그러면은 배신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기문 총장께서는 한국 분이시죠. 재외 국민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학생, 뭐 해외에 일하러 나가신 분들, 그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이중국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가지고 저는 뭐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꼭 포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민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민의 사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의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선거 관리도 어려워지고 선거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게 되면은 우편으로 하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뭐 물론 과정상에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기 전에도 굉장히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아니 바로 민주주의라는 게 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냐 이 말입니다. 투표함이 배 건너오면은 물 건너오면은 그거 건널 때 누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줄 누가 알아요? 삼촌 지금 외국에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제 삼촌이요? 네.
네, 외국에 예, 계십니다. 외국에 계신 걸 아는데 네. 삼촌 그럼 이번에 투표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민을 가셨어요. 아. 한국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근데 사실 원유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원유철 의원이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30개입니다. 30개인데 그 중에서 16개가 촉구 결의안, 출석 요구안처럼 실질적인 법안에 의미가 없는 법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개의 법안 중에서도 11개가 계류 중이고 그 중에서 수정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 폐기된 것이 약 2건에서 3건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3개밖에 안 한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을 가지고 그 의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구분짓는 게 법안 처리율만 갖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평택이죠, 그죠? 평택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 보고서만 보더라도 원유철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원유철에 대한 호의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분했는데. 아니.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구의원입니까? 아니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물론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의원이에요? 시의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시장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죠. 예,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비단 원유철 의원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 뭐 선거 나갈 때 아니면은 지역구에다가 자기 자랑할 때 예산을 얼마 따왔습니다. 뭐 우리 지역을 대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공항을 따겠습니다. KTX역을 뭐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한심하다고 봐요. 왜냐면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의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따오기 어렵다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뽑았던 거지 절대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 지방만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열이 받는 게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역구에서 평이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죠. 나빠서 좋을 건 없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내 지지자들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우리도 지역에 뭐 하나 던져주면 좋아하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3선이다 4선이다 5선이다 이렇게 선수만 늘려가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월급쟁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죠. 국회의원이면은 방금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와 국민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의견이에요, 김 기자랑 지금. 아니, 신 기자님은 근데 항상 마무리가 이렇게 좋게 끝내시네요. 예, 주장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그렇다고. 예.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발언하신 걸 쭉 보니까 네. 와 했다가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싶어요. 보기에는 저 사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십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할 말은 다 한 다음에 다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신도 맞고 이제 나도 맞으니까 우리 잘 지내자.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디베이트 싸우고 옳은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정치하려고 아니 저는 기회주의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하고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뭐 기회주의라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 싸우는 건 끝나고 하시고요. 기분이 좀 나쁠라 그래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후에 자 이제 한 줄 평 한번 해주시죠. 한 줄 논평. 자, 카메라 보시고. 원유철 의원에 대한 한 줄 평인가요? 예, 그렇죠. 원유철 의원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원유철 의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선우 기자. 원유철 의원님 19대 국회 의정 활동이 많이 좀 그랬습니다. 이제 당직도 맞지 않으셨습니까? 아 잠깐만 한 줄로 하시라고요. 한 줄. 나 한 줄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본으로 안 하시면 저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한 줄 합니까 진짜? 한 줄 평이면 한 줄만 한 해야지 줄만, 왜 계속 한 줄만 하세요, 혼자 한 줄만. 말하려 그래.
원유철 의원님 20대 국회에서는 부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코너로는 이제 저희가 여의도 국회한테 던지는 한 말씀씩 지금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여의도 국회에게 영상 편지. 국회의원님들, 구의원 아닙니다. 시의원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지 맙시다. 나라의 대표, 국가의 대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제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마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이 무엇이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20대 국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 기자? 네. 우리는 정말 격변의 현대사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당선되신 국회의원분들 각고의 노력을 다 하셔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기가 됐는데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자, 정야. 정치는 정인이 바로잡는 일이다. 스스로 몸을 닦아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 자, 우리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저희 청년들의 노력은 그리고 신선한 어셈블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